가뒀을까가 아니라 다시 왜 이유즈는 안녕하세요. 이슈 매거진 하디슈의 허준입니다. 저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웨어러블하게 쫙! 예. 이것이 바로 웨어러블 패션의 완성입니다. 핫이슈 오늘의 주제는 웨어러블 기기. 내 몸과 하나 되는 특별한 IT 기술. 올해 가장 핫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다. 전 세계 기업들의 웨어러블 신제품 개발 전쟁.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패셔너블하게. 이미 시작된 웨어러블 기기의 기술 개혁. 그 현주소를 짚어본다. 오늘의 주제 웨어러블 기기. 전문가들은 2015년이 바로 새로운 IT 혁명의 해가 될 거라 예측을 했다는데요. 바로 이 웨어러블 기기. 이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기기들이 컴퓨터를 심고 활용하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계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이 허리띠가 저절로 밥 많이 먹으면 늘어났다가 살쪘어요 주인님. 아침에는 줄어들었다가 밥 먹으면 늘어났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90kg가 넘었어요. 경고 이런다거나. 아무튼 먼저 웨어러블 기기란 무엇이냐? 웨어러블 컴퓨터란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착용하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처음 나온 것은요 무려 1960년대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정말 가난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웨어러블 기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개발을 했느냐? 카지노 룰렛 아시죠? 탁 돌리면 푸르르 돌아가는 룰렛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MIT의 에드워드 소프와 클로드 시에너는 신발과 담배곽에 이 웨어러블 기기를 숨겨서 룰렛의 회전 속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한 방을 노린 거죠. 기술이 개발되면 나쁜 쪽으로 먼저 개발돼. 처음 개발된 의도가 좀 불순하긴 한데요. 하지만 그 이후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1980년대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군복, 자전거를 탄 채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위네비코2 배낭형 컴퓨터까지 다양한 기기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강, 패션,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거부감은 줄이고 나도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제품들이 일상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핫이슈에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베스트 7. 먼저 7위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페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 미스핏은요 크리스탈 액세서리 제조사 스와로브스키와 손잡고 피트니스 팔목 밴드를 선보였습니다. 활동량을 측정하고요 수면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기기 충전을 위해서 이 팔찌를 빛에 노출하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그냥 바깥에서 걸어다니면 된다는 거잖아요. 패션 브랜드 토리버치와 핏빛도 손을 잡았습니다. 팔찌와 목걸이 형태인 이 제품 역시 활동량과 칼로리 소모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액세서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냥 차고 다니면 되는 거야. 웨어러블 기기를 먹는다? 정말요? 말이 돼요? 기계를 먹어 컴퓨터를 아작아작? 일본에서는요 도쿄 마라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 경과가 바나나의 표시가 되고요 심박수도 측정하고 응원 메시지가 표시가 된대요. 달리면서 힘내라고 알았어요. 마지막 기능은 먹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으면 된답니다. 아무 곳에서나 앉으면 그대로 의자가 된다. 웨어러블 체어가 인기가 있습니다. 의자가 안 보인다고요? 곧 나타납니다. 그냥 허공에 앉으면 의자가 되는데요. 이 착용형 의자는요 신발 바닥과 연결된 프레임 부분이 다리를 따라 엉덩이까지 이어져서 체중을 지탱해준다고 합니다. 웨어러블 반지가 4위가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SNS, 전화, 통화 기록 등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가격도 7, 8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렴하네요. 소니가 만든 스마트 가발도 화제입니다. 카메라와 레이저 포인터, GPS 등의 기능을 무선으로 작동시키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발을 쓰면 진동으로 길을 알려주고요.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줄줄줄. 그러면 안에서 바람이 불면 좋겠다. SNS를 통해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트 브레이지어도 있습니다. 전 안 찹니다. 일본에서 출시된 트루 러브 테스터라는 이 브레이지어, 이름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인데요.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 브레이지어가 풀린답니다. 남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려. 난 진짜 사랑하는데 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브레이저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요, 카테콜아민이라는 교감신경 자극 전달 물질을 감별해내야지만 자동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그냥 어떤 여성분이 길 가다가 누굴 딱 쳐다보고 스르륵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풀린다. 대망의 1위입니다. 올해 4월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가 1위입니다. 리모컨형 자동차 키, 신용카드 기능, 하루 종일 유지되는 배터리, 주요 특징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애플워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게 전부 다 웨어러블 기기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도 있고요. 시계, 밴드, 깔창, 자켓까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배터리백이 있어서 따뜻하게 온도 발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옷이 알아서 따뜻해지면서 보온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냥 옷 같아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네, 그냥 옷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굉장히 두꺼운 겨울옷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열이 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엄청나게 춥더라도 이 열은 똑같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와! 그리고 또 다음 또 웨어러블 기기들 설명해 주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성분 측정이 되는 밴드인데요. 지금 바로 착용을 하시면 저희가 헬스장이나 병원에서 체성분을 측정하는 것처럼 인바디 같은 그런 거? 예, 그 회사에서 나온 웨어러블 제품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찾고 있던 건데? 네. 둘 다 스마트 워치이고요. 이 워치들은 스마트폰과 페어링이 되어서 그 스마트폰에서 오는 알림, 메시지, 톡 등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톡이 왔어요. 네, 톡이 오면 그렇게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음성으로 바로 답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 저희 작가님한테 여기 문자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어요. 생방 도중이에요. 성방 안 돼. 답장했어! 성방 도중이에요가 답장이 됐어. 발음을 똑바로 짧게 해주시면 더.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냥 가고 있다가 손목에서 진동이 오면 답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잘못 말했어요. 생방입니다. 정확하게 했어. 우와. 야, 요즘에는 정말 이거 인식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깔창이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깔창이 웨어러블이라고요? 네, 이 깔창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압력 센서가 있어서 그런 발에 가해지는 압력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한쪽 발로 무게가 너무 많이 실린다, 무릎에 무리가 간다, 그러니 자세를 교정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압력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군요. 제 신발에다가 네네, 신발에다 착용하시면 됩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웨어러블 효과 말고도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키높이 효과. 한 1cm 이상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정보는 어디 나와요? 네, 여기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실 여기 수가 나오는군요. 있고요. 네, 걸음걸이 수나. 네. 네.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나 봐요. 봐봐요. 왼발. 이봐. 과도하게 체중이 실리면 빨간색이 되네. 오른발. 적정하게 하면 초록색이 켜지고요. 이거 봐, 과도하게 하면 엄지발가락에 힘줬더니 빨갛게 켜지는 거 봐요. 우와, 신기하다. 저는 전체적으로 엄지발가락에 엄청 힘을 주고 가네요. 네.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하고 걷는 거지.
신기하다 이거 정말. 네, 이런 걸 확인하시고 이제 엄지발가락에서 힘을 빼는 힘을 좀 빼야 되나요? 연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엄지발가락이 가끔 아프더라고요. 야, 이 재밌네요. 야, 이 정말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 응. 네. 근데 또 이것도 했다고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데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거 보고 다니면 사고 나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취합된 정보들을 차후에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네.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웨어러블 기기를 주위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예,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네, 이게 웨어러블이 아무래도 좀 다수의 소비자에게 확산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글래스 형태의 경우에는 착용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성 소비자보다는 남성분들께 좀 더 어울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능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착용감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는 콘택트 렌즈에, 그죠? 네. 막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콘택트 렌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근데 내가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딱 띠디딕 키 몇, 몸무게 몇, 뭐 연봉 얼마 쫙 떠. 그러면 소개팅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가고 막. 헬스케어 기기들도 가만 보면요, 감시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일거수일투족을 웨어러블이 다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원 관리에도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직원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다녔는지 그러니까요. 혹은 뭐 얼마나 잤는지 그러니까요. 딴짓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음주를 했는지, 흡연을 했는지, 몸무게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나중에는 정말 아까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호르몬까지도 감지를 해내니까, 예, 정말 그러면 에이 세상 못 살겠다 그거. 네, 지금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건 네. 아닌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위험해질 수 그러니까요.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핸드폰도 헬스케어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작가,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걸었어? 너 이날 어디 갔었어? 이런 얘기를. 네, 그런 약간 무시무시한 것들이 네. 있기는 한데요. 웨어러블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세를 측정할 수가 있고 깔창 같은 경우에는 발에 가해지는 압력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디바이스보다 잘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되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시선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증강현실로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주거나 뭐 여행지에 가서 간판을 보거나 메뉴판을 봤을 때 외국어면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냥 한글로 덧붙여서 보여주게 되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편이 그렇게까지 감시해요? 진짜 이거 쳐다보면서? 하여튼 웨어러블 제품이라든가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발전을 하려면요,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가정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웨어러블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하나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카이스트가 웨어러블 발전 소자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와, 그냥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이 된다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구글이 특별히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겨드랑이 냄새, 몸 냄새, 채취를 없애주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신체에서 나는 냄새를 감지한 뒤에 좋은 향기를 내뿜어서 악취를 없애주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뇌파를 측정해 뇌졸중 발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뇌졸중 예고 모자, 모자에 장착된 뇌파 감지 장치가요, 착용자의 뇌파가 정상인지 또는 왜 뇌졸중 위험에 있는지를 분석해가지고 휴대전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다. 뿐만 아닙니다. 치매 예방 웨어러블 팔찌도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신경세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머리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 뇌를 자극하고 이 자극을 통해 뇌세포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랍니다. 그 외에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해주는 웨어러블 나노 패치,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측정이 가능한 전자문신, 녹내장 감지,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콘택트 렌즈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 개발,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 위험성에 노출될 염려가
정말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웨어러블이라는 이 기술의 흐름은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더 큰 흐름 안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의 경우에는 뭐 이런 책상이나 의자, 우리 주변의 펜,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는 웨어러블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웨어러블 기기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게 뭐 기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아니면 그냥 내 눈, 내 귀에 그냥 기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지.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저 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여기는 시계 보고 여기는 말하고 전화 걸고.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통의 고유경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해보셨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회씩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어느 책에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에 맞춰서 스스로를 속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특별한 방법과 원리.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 서초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저씨가 너무나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뭔 거짓말을 해? 알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요?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43년차 부부 정정숙, 정승재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사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밥 혼자 먹어요. 여태까지 몇십 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마련했습니다. 요 질문에 허위로 거짓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당연히 거짓말로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예. 바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위해 곳곳에 센서를 부착했는데요. 남편은 테스트를 앞두고 어떤 느낌일까요? 긴장이 돼요. 뭐가 잘못 나오는 잘 될런지 잘못 나오는 거. 드디어 테스트 시작.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내보다 마술을 더 좋아하고 있나요?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자, 검사 다 끝났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는 거짓으로 반응 결과가 나와요. 이 비자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네. 이게 비자금이 있는 다 걸로 공개를 나와요. 해요. 비자금이 있는 걸로 나와요. 정말 남편은 아내 몰래 비자금이 있는 걸까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조금 있는데 그걸 비자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자금 이해하십니까? 비자금 이해 못해요. 결과에 실망한 아내. 마술 같은 거 그거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냐 마술을 더 사랑하냐 예. 그건 어때요? 결과는 지금 거짓으로 나오는데 아, 나보다도 내가 마술을 그때-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 나보다 마술이 더 좋은. 더 좋아하시는 거야. 어떡하죠? 남편분 앞으로 잘해야겠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집에 가서 이제 그러지 말자고 이제 혼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남편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패턴이 이상하게 나오죠. 이 부분도 이상하게 나오죠. 여기가 거의 아주 유사하게 이 패턴이 흐르는데 이 위치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위치예요. 우리 인체에서는 그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리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인데 그 생리 변화 중에서도 우리 호흡의 변화, 그다음 피부 전기 반응, 그다음에 혈압과 관련된 그 심장과 관련된 혈압 및 맥박, 혈류량 이런 것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 질문에 이제 어떤 패턴의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개인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부터 비리 수사에까지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는 97%의 정확률을 자랑하는 과학수사법인데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새로운 원리의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는 이곳엔 카메라 한 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짓말 탐지 수사 17년을 자랑하는 이재석 검사관을 만났습니다. 그 차이의 어떤 절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CCTV로 영상 시스템을 연동해 사람의 얼굴만 촬영해도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도중 거짓말을 할 경우 레벨 수치가 마이너스 20보다 높게 반응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두뇌의 전정기관에 의한 머리의 미세 움직임을 특수 촬영 영상에 의하여 측정하여 흥분도, 집중도 등 그 매개변수 28개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를 분석, 평가하여 진술 진위 여부를 판독하는 거짓 탐지 장비입니다. 검사 과정은 실험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비공개로 적은 후 검사관에게 다른 숫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로 약속. 실험자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특수 촬영해 변화된 모습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검사에 앞서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검사관이 못 보게 몰래 적는 실험자. 몇 번을 썼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라 7번 썼습니다. 거짓말을 하자 변하는 이미지.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거짓말을 할 경우 머리의 평형기관은 미세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얼굴 세포의 떨림을 포착해 28가지의 감정 상태를 분석한 수치가 평균을 넘으면 그래프는 불안정한 그림을 그립니다. 기존 거짓말 탐지기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어떤 편차나 이런 걸 있는 것에 비해서 바이브라 이미지는 중추신경을 이용해서 그 편차가 덜하고 기존 거짓말 탐지기가 접촉신경에 비해서 이런 비접촉식으로 해서 영상만으로도 그 사람의 그 진술 진위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거짓말만큼 사람을 속이기 쉬운 거짓된 문서. 위조 문서부터 위조 지폐까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조 문서나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가짜 감별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문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시대. 각종 위조 사건이 끊임없는 요즘 어떻게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인쇄된 영수증 표면 위에 화학약품이나 다양한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지운 다음에 새로 1000이라는 문자를 기재한 그런 어떤 위조 문서가 되겠습니다. 필기구 잉크의 색상 등이 다른 부분하고 좀 같은지 틀린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글자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어떤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첫 도입 때 지금까지 간편하게 쓰이는 화폐 5만 원권의 경우 위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위조 지폐가 극성을 부리는 5만 원권의 진짜 가짜 구별 팁을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먼저 밝은 곳에서 가장자리에 새겨진 은빛띠형의 홀로그램을 꼭 확인할 것. 진짜 지폐의 경우 각자의 무늬가 이렇게 다양한 빛의 색을 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청회색 특수 필름띠 안에 태극 무늬가 움직여야 진짜 5만 원권. 다음은 가장자리의 줄무늬 부분을 만졌을 때 볼록한 감촉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환한 불빛에 지폐의 공백 부분을 비췄을 때 신사임당 얼굴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위조 지폐 거래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슈퍼의 그 점원이 이런 그 간단한 자외선 장비를 가지고 이 화폐 표면을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위변제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밝은 데에 화폐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아까 홀로그램이라든가 각종 문양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만 판단해도 본인이 이 받는 이 화폐가 위조인지 아니면 정상 화폐인지를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거나 또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행동은 자신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또 상대방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